계시던 모자. 투병 내내 쓰시던 수치 적는 메모장까지 이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또 장롱안 구석에서 미처 치우지 못한 엄마의 와인색 폴라티가 툭 튀쳐나왔다. 엄마는 유난히도 보라색 계열의 색감을 좋아하셨다. 깔끔한 티에 청바지, 그리고 검정 자켓, 즐겨 쓰시던 와인색 뿔테 안경, 살짝 세워낸 앞머리.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한 엄마의 모습을 이젠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분명히 그건 감기 몸살이었다. 2주 내내 약을 지어 먹어도 떨어지지 않은 그냥 독한 감기를 엄마가 못 나쁘게 걸린 거였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들어오던 난 어둠 속에서 두통이 너무 심해 울고 있던 엄마를 보았다. 아빠를 깨워 서둘러 응급실로 가고 거기서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소식,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했다. TV 속에 나오는 예쁜 탤런트들이 걸리는 그 병이라고? 아주 제대로 한 건 했네. 확진을 듣고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는 우리를 보고 엄마는 그렇게 덤덤하게 우리를 안심시켜 주셨다. 골수 뽑을 땐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질렀으면서 그렇게 눈물도 많고 겁도 많은 엄마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스러워하는 우리를 보고 얘기했던 첫마디였다. 치료는 그렇게 경황 없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너무나도 순조로웠다. 백혈세포 3%로 간의 유도도 매우 성공적이었고 남들 그렇게 마음고생한다는 공여자 찾기도 엄마는 외삼촌이 2분이나 맞았다. 남은 것은 이식뿐이었고 그렇게 5월에 골수 이식은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아쉽게 되었네요. 공고요법하고 다시 골수 검사했는데 7%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5% 미만이 되어야 하는 수치가 빗나갔다. 골수 이식 스케줄 다 잡아놓고 떨어진 날벼락이었다. 외삼촌들의 유전자 일치 소식에 한 방에 날아갔던 불안감은 스멀스멀 다시 기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재관에 유도를 했지만 실패, 이번에는 28%라고 했다. 이식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한 달 후 3차 재관회를 시작했지만 이번엔 백혈구 제로 상태에서 나타난 장염이 문제가 됐다. 엄마가 투병 중 혈액이 모자라 혈소판 수혈을 못 받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냥 수혈이 필요하면 병원에서 조치를 다 취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백혈구 헌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당연하듯 받았던 엄마가 수혈받는 적혈구고 혈소판이고 혈장이고 100% 누군가의 헌혈에 의해 받았던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한 달 간격으로 입원하는 동안 많게는 하루에 6, 7팩, 적게는 하루에 한 팩 받던 그 엄청난 양의 혈액이 다 누군가의 헌혈에 의해서였던 거였다. 그런데 이 백혈구라는 녀석은 환자 보호자들이 구해와야만 한다고 했다. 그때의 그 안타까움과 절박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3번이나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와야만 했고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헌혈도 아니었던 터라 말이 공여자 구하는 거지 그건 정말 전쟁이었다. 졸업 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지인에까지 끌어내면서 연락을 취했다.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안에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라는 공고도 붙이고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방송도 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혈 부탁 글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만 했다.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함, 입주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살면서 아랫집 윗집 누가 사는지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잠깐 스치는 생각이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2년 전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같이 알던 친구는 건너
건너 소식 듣고 바로 병원으로 와주었고, 회사 점심시간 포기하고 검사 받으러 와준 대학 선배, 아파트에서 거친 헌혈증은 100장이 넘게 모아졌고 그 중에는 일부러 우리에게 헌혈증을 기증하기 위해 헌혈을 일부러 해주신 아주머니도 계셨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트위터로 리트윗되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취해주셨고 그 중 한 분은 대전에서 일부러 헌혈해주시기 위해 3일을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해주신 분도 계셨다. 그렇게 21분이 검사를 받았고 그 중에서 11분이 엄마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셨다. 우리가 받은 건 붉은 피 한 팩이 아니었다.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완벽한 타인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시간 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는지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마다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의 말씀을 전했지만 몇 번을 더해도 죄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든 그 마음을 전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와주셨던 분들 중 한 분께 물어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와주실 수 있었냐고. 가족분들이 아셨다면 좀 꺼려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 주실 생각을 하셨냐고. 그냥 그 글 보았을 때 혈액형도 같았고 마침 회사에서 월차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전화드린 거고요. 전화 끊고 나서 걱정이 안 됐다고 했으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백혈구 기증이 가능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모른 척하기엔 이미 본 이상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도 처음엔 좀 걱정하는 것 같더니 오늘은 든든히 먹으라고 아침도 챙겨주던데요. 그 말에 그렁그렁해서 인사하는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은 진정 천사님이었다. 미안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온 거기도 해요. 그냥 지나치면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빠와 나를 보시고 해주신 그 따뜻한 말씀에 그저 감사하단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는 대신할 말이 없었다. 수혈받는 엄마에게 엄마 이거 그냥 피가 아니다. 엄마 이거 받고 회춘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다 갚냐 이거? 다 나가면 바빠지겠다 우리. 빚 갚으려면 바지런히 나와야겠다. 눈웃음 살짝 치면서 보여주던 그 미소를 가득 빌어주던 엄마. 그런데 그만 3차 재간에도 실패하고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더니 너무도 갑자기 그만 엄마를 잃어버렸다. 돌아가신 바로 그날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엄마에게 백혈구 헌혈을 해주시던 공여자 한 분께서 엄마를 찾아오셨다. 기도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때 잘 되셔서 다시 뵙게 되면 건강 찾으셔서 뵙게 되었으면 했는데 저도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빠 두 손 꼭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잃을 수가 있을까? 그 큰 마음에 너무 벅차서 밑에서부터 뭔가가 차고 오르더니 눈으로 넘쳐내리기 시작했다. 그 마음에 감사하며 엄마를 잘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님, 아직도 헌혈증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나만 알고 살았던 지난날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살았다. TV에 가끔 나오는 환우들의 이야기, 감동 스토리,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뿐이었다. 관심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껍데기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이었다. 이제야 조금만 내가 눈을 돌리면 폭포수처럼 나를 적셔주셨던 그 커다란 귀한 마음을 내가 받았듯 나 역시도 그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환우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이 조금만 더 따뜻해지길, 내가 변했듯 이 짧은 글로 누군가의 시선 또한 조금만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수기가 너무 좋아서 용기 내서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앉지 말고 네. 나는 정말 그 뒤에서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환자 가족들이 뛰어다니면서 구해야 돼요. 몰랐어요. 백혈구만큼은 그렇다고 백혈구나.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해 성분 중에 네. 뭐 혈소판이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여기 와주신 헌혈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굳이 이제 환우분들 계시는 병원으로 가서 혈소판 헌혈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장이 되니까. 올해는 아니지만 뭐 2, 3일 정도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일반 헌혈회집에 가셔서 하셔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백혈구라는 거는 바로 해서 환자한테 들어가야 되는 그 특성 때문에 바로 이제 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데 그 헌혈증 있으신 분 저희 필요해요 그러고 자주 올라오는구나 그게. 뭐 헌혈증 뭐 수혈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예, 되게 뭐,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다른 뭐 수혈 같은 거랑 개념이랑은 좀 다르게 틀리게. 백혈구 헌혈 같은 경우는 병원에 한 번 오셔서 되시는 헌혈이 아니다 보니까 와서 직접. 네, 이제 이 백혈구가 이 환우분께 적합한 맞는지. 백혈구인지를 일단 검사를 해야 돼요. 똑같은 혈액형이 이제 같은 공여자라고 하시더라도 오셔가지고 적합한 여부인지 확인을 먼저 한 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0분 넘게 와주셨는데 그 중에서 절반 조금 넘는 분들만 해주실 수 있으셨으니까. 그 절절하게 수기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네. 네, 와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그 병을 앓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또 용기를 주신.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그냥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짧은 말줄로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 표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때 받았던 그 마음까지 저희가 잊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 마음 주셨던 그 마음 그게 엄마한테는 저희한테 생명을 주셨고 저희 가족한테는 되게 희망을 되게 주신 것 같거든요. 그 희망 저희가 잊지 않고 저희도 그 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듯 저 역시도 저희 가족 역시도 다른 환자분들께 환우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미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